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직까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은 뒤처진 디지털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회의에 나가고 싶지 않다. 디지털청 민간 출신 직원이 반발. 일본 디지털청의 민간 직원의 퇴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직원들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다. 의미 없이 같은 서류를 너무 많이 만든다. 비정상적으로 견무가 많다. 이해할 수 없는 조직 문화가 심하다. 이런 불만으로 최근에만 10명의 직원이 단체로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디지털은 교과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창업한 IT 보안 전문 업체 테르텐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와도 기술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해 2020년 5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 테르텐은 2011년 2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로 잘 알려진 동경서적과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만든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해 놓는 등 왜곡된 역사를 기술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교과서는 역사 인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본 초등학교에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방입니다. 란도셀이라는 가방의 무게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 교과서 등의 무게도 늘어서 초등학생의 요통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 란도셀의 평균 무게는 5kg 정도이고 고학년의 경우 자료집이나 지도책까지 더해지면 6kg을 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새우등이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과서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은 오랜 시간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온 일본의 온라인 수업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일본은 선생님만 온라인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우리나라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반면 일본은 교육 중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쌍방향 원격 지도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공립 초중고교가 전체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과 가정의 인터넷 설비 미비로 인해 실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학교는 5%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OECD에서 조사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설비와 지도 교사를 확보한 학교에 다니는 15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OECD 평균에도 한참 뒤처지는 27.3%로 79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80%를 넘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학교는 교과서와 교육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디지털청이 창설됐고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화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서 수차례 다뤘듯이 이 디지털청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라이정 디지털 장관은 학교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히라이 장관은 강한 어조로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로 해야 된다며 효율성을 생각해도 학생에게 플러스다. 가격 문제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부터 초중학교의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전면 도입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학습용 단말기는 이미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본래 단말기 보급을 2023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IT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입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사용할 디지털 교과서 제작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전면 이행, 공립 초중 86%가 우려, 가장 큰 이유는 고장이나 오류. 86%의 일본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보도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58%의 학교가 우려가 크다라고 답했고 28%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6%의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학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은 학습용 단말기 고장 및 오류였습니다. 단말기를 통한 학습이 학력 상승에 도움을 줄지 의심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76.5%가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말기의 고장 때문에 디지털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부모들의 반대도 심합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면서 읽고 쓰고 외워야 하는데 디지털 화면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 완전 디지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종이 필기를 그만두자 성적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보지 못했나 등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본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 시청 열람 제한을 아동이 해제, 교원이 상상할 수 없는 트러블 속발, 학습용 단말기. 이미 아이들에게 지급된 학습용 단말기를 사용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급된 단말기에는 부적절한 사이트 접속을 막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뚫고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무단으로 친구의 학습 계정에 들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작년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SNS 패스워드를 써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리마구의 구 교육위원회가 아이들의 SNS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SNS 사용에 관한 설문과 함께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안에 패스워드 기입란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포한 설문지를 살펴보면 SNS 사용 시간 등의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쯤에 SNS 패스워드는 이라는 작성 공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해 부족, 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어떻게 만드는가입니다. 내용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의 편리성이 떨어지면 종이 교과서만 못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디지털 교과서의 정착과 여러가지 문제 해결도 힘들 것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족한 일본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올바른 제작과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청의 비효율적 작업과 비리를 통해서 일본에서 어떤 디지털 세상이 펼쳐질지도 기대됩니다.